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오늘은 맛편의 네 번째 추천 도서인 시인의 맛, 소설가의 맛, 백석과 채만식의 맛 대 맛을 읽겠습니다. 식탁 위의 문학기행 가갸날에서 2019년에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전에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백석의 맛, 시에 담긴 음식, 음식에 담긴 마음, 소리섭 지음, 프로네시스에서 2009년에 펴낸 책입니다. 그럼 백석의 맛, 책 소개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현대시에 큰 족적을 남긴 시인 백석. 지금까지 알려진 백석의 시 100여 편 가운데 음식이 나오는 시는 과연 몇 편이나 될까? 이 책은 맛의 시인으로서의 백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책이다. 우리 시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 음식, 그리고 맛을 즐기는 단순한 경험에 사유의 깊이를 더하는 가능성을 마련해준 백석의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시인 백석, 그는 늘 떠나온 고향과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으며 사소하다면 사소한 음식을 예술적 가치로 빛낸 작품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저자는 미각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백석의 시가 펼쳐내는 참신한 세계를 탐구해 보고 있으며 그의 시에 나타난 음식 인식의 심층적 의미를 밝혀내고 영향학적 관점과 욕망의 기호 속에 갇힌 근대의 음식 인식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이 책은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석이 언급한 음식들 중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음식이 등장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백석의 생각을 옮겨 보여주고 있다. 메밀국수, 청배, 가자미, 수박씨, 호박씨, 무의 징곗국, 달제 생선, 떡국이, 그 음식들과 같이 평범한 음식들 속에 백석이 담아내고자 했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존재의 차원에서 음식을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지배적 문화에 대한 저항을 드러낸 국수, 근대의 경계에 놓인 음식들의 운명을 보여준 정주성 등의 시를 통해 맛과 백석의 시가 함께 버무려진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맛있는 음식을 시를 통해 표현한 백석의 시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 책을 통해서 시에 담긴 음식, 음식에 담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털이 드문드문한 고기를 얹은 시커먼 맨모밀 국수, 흰밥과 가재미, 진장에 꼿꼿이 지진 달제 생선. 지금까지 알려진 백석시 100여 편 가운데 음식이 나오는 시는 60여 편에 이르며 등장하는 음식의 가지수는 110여 가지에 달한다. 배척한, 비릿한, 구릿한, 달큼한, 시금털털한 등 맛을 표현하는 미각 형용사도 23회나 나온다. 백석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 음식은 우리 시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맛을 즐기는 단순한 경험에 사유의 깊이를 더할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맛의 시인 백석을 만나다. 당신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미식 예찬의 저자 브리아 사바랭은 음식이 단지 식욕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말은 백석이라는 시인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기도 하다. 백석만큼 음식에 대한 애정과 집착을 보여준 시인은 없다. 늘 떠나온 고향과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던 그는 사소하다면 사소한 음식을 예술적 가치로 빛낸 최초의 시인이다. 비록 월북 시인으로 낙인 찍혀 오랫동안 우리 시사의 빈장으로 남아 있었지만 미각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그의 시가 펼쳐내는 참신한 세계는 김소월이나 서정주 못지않은 시적 경지를 이루었다. 백석의 맛은 문학적, 민속학적, 철학적 보고라 할 수 있는 백석 음식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책이다. 저자 소래섭은 백석의 음식 인식의 심층적 의미를 밝혀내고 영양학적 관점과 욕망의 기호 속에 갇힌 근대의 음식 인식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백석의 맛은 1장을 제외한 나머지 7장에서는 백석이 언급한 음식들 중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음식이 등장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백석의 생각을 옮겨보았다. 어떤 수단이나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존재의 차원에서 음식을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지배적 문화에 대한 저항을 드러낸 국수. 근대의 경계에 놓인 음식들의 운명을 보여준 정주성. 모든 동식물을 친구나 친척 관계로 인식하는 샤머니즘적 사유가 담긴 선우사. 개인의 주관적 체험인 미각 경험을 공동체의 경험 혹은 신성성의 체험으로 제시한 수박씨, 호박씨. 음식이 기억의 거대한 구조를 되살려낼 수 있음을 보여준 여우 난골족.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음식의 역할을 탐구한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전통의 존재 방식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두보나 이백가치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백석의 주요한 시이다. 이들 시 외에도 백석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이 글의 맥락 속에서 더 소개되고 있다. 각 장 말미에 붙인 백석 여담과 음식 소사는 본문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았다. 지렁이를 담은 자화상. 대부분의 화가가 한 번쯤 자화상을 남기는 것처럼 시인들도 자화상을 남긴다. 백석의 시 중에서도 그의 자화상이라 할 만한 시가 있다. 1945년에 조광에 발표한 나와 지랭이가 바로 그 시다. 감각기관이라고는 입과 피부뿐이어서 맛이나 냄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렁이는 찰스 다윈의 지적처럼 특정한 종류의 먹이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고 먹는 기쁨을 즐기는 존재이다. 마치 미각만이 존재하는 감각의 모든 것인 양 과거와 현재, 인간과 세계를 미각 중심으로 인식했던 백석에게 이보다 더 좋은 분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시에서 백석은 지렁이의 눈이 보고 싶다고 말한다. 왜 그에게 눈이 필요했던 것일까? 아마도 그가 원한 눈은 가시적인 세계를 보기 위한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즉 시만이었을 것이다. 우리 전통에서 음식 섭취는 단순히 음식의 영양분을 얻는 것을 넘어 그 음식이 지닌 영혼이나 정신을 흡수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먹을 음식에서 더 높은 정신적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백석이 눈을 원한 이유이다.
신선한 삶을 위로하는 소울푸드. 고향은 10살 때 먹던 음식이라고 했던가? 어린 시절 먹던 음식의 맛은 채워질 수 없는 욕망으로 남아 다시금 우리 입안으로 도래한다. 월남한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북식 면옥집들이 수수하고 슴슴한 메밀 면발을 후루룩거리며 먹던 기억이 이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그림으로 남아있는지 보여준다. 오랫동안 타향을 떠돈 백석 또한 고향 음식에 대한 그리움을 시 이곳저곳에 풀어놓았다. 붕어곰, 송구떡, 석박지, 매감탕 등 토속적인 평안도 음식들은 비단 그 맛뿐 아니라 음식을 함께 나누던 즐거운 추억,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함께 담아낸다. 백석이 사랑했던 음식들 가운데 단연 으뜸은 모밀국수다. 모밀국수는 국수에서는 고담하고 소박한 것으로, 북신에서는 소수림왕과 광개토 대왕의 기계를 담은 음식으로, 산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가 된다. 백석은 과거는 물론 민족의 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온 모밀국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오랜 역사를 발견하고 그 정신들을 내면화하려고 노력했다. 그에게 국수는 각박한 자본주의적 삶의 질서에서 벗어나 고담하고 소박한 삶의 경지를 일깨우는 존재이며 외롭고 쓸쓸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의지를 키우는 특별한 맛이다. 한 끼 식사를 때우기 위한 소비가 아닌 삶을 위로하고 때로 지향해야 하는 삶의 좌표가 되기도 한 백석의 음식들.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따스한 위로에서 독자들 또한 자신만의 소울푸드를 생각해 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마편의 4번째 추천책인 시인의 맛, 소설가의 맛, 백석과 채만식의 맛 대 맛을 소개하기 전에 백석의 맛, 시에 담긴 음식, 음식에 담긴 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